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발성이란 무엇인가, 발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성 연습, 발성 훈련, 누구는 발성이 좋다, 누구는 발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성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발성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발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성을 왜 우리가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발성이 좋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목소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발성이란 단순히 목소리가 좋다 여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의 소리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대에서 최초의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성대에서 나온 소리 자체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목구멍을 울리고 구강을 울리고 그리고 얼굴을 울려서 그렇게 전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발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발성이라고 하는 건 솔팔, 그러니까 발사할 때 발자를 쓰는 거죠. 발사 그럴 때 우리가 그 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성 그러면 성자는 소리 성자니까 소리를 발사하다, 소리를 쏘다, 소리를 내뱉다 뭐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성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소리를 제대로 바깥으로 전달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소리를 웅얼거리거나 소리를 먹거나 아니면 소리를 입 바깥으로 뱉지 않거나 소리를 울림없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탁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명료하게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콧소리를 웅얼거리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소리가 안 좋다, 발성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발성이 왜 좋아야 돼요? 발성이 좋아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성이 좋아야 된다, 발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소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발성이 왜 좋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발성을 하려면 이 부분을 먼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발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발성이 안 되니까. 발성이 안 되면 사실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소리가 전달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냐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내 욕망,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생각들, 이거를 지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발성이 안 좋으면 왜 그런 것들을 전달을 못하죠? 결국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이 소리에 내가 음을 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발성이 안 좋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발성이 안 좋은 건 단순히 발성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발음적인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발음이 안 좋으면 화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화술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상대방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한다고 하는 거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단순하게는 내가 슬프면 상대방들이 위로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들이 좀 두려워하겠죠. 이런 거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인간만이 감정 플러스 이성적인 어떤 행위들, 그거를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소리 전달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소리에다 말을 얹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전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성이 중요하다, 발성이 좋은 사람들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사소통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올곧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다. 이게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원이 그리스어로 커뮤니케어라고 합니다. 이 커뮤니케어의 뜻이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다, 그리고 손에서 손으로 무엇인가 전달하다. 이게 바로 이제 커뮤니케어라고 해요. 즉 커뮤니케어라고 하는 건 손에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다. 이것을 어원으로 해서 지금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이렇게 우리가 뜻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단순한 의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을 상대방 마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꽂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상대방 마음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잘 안 된다, 내가 발음이 안 좋다, 화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적인 부분, 그러니까 언어에는 추상적인 속성이 있고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추상적인 속성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추상적인 속성은 발음의 문제나 이런 거로 이제 한정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발성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우리가 따지는 거죠. 즉 목소리의 톤이나 목소리의 높낮이나 목소리의 강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우르는 걸 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하기가 잘 안 된다, 발성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말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속성 이것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기의 문제나 발음의 문제, 발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발성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고민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외형적으로 접근하고 껍데기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뭔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누누이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웬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왜 또 삼천포로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의 발성적인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건 단순하게 발성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의 문제, 스피치의 문제, 그리고 연기 표현의 문제, 이 모든 부분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나 발성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치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발성이 좋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통해서 발성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다고 하는 건 발성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이 발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말하기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좀 더 잘하고 싶어 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아니면 목청껏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사족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4가지가 있습니다. 1. 소리의 통로를 개방해라. 2. 후두부를 개방해라. 3. 소리의 중심을 형성해라. 4. 소리의 지지대를 형성해라. 뭐 요 4가지의 개념이 제가 발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들인데요. 그러니까 소리의 통로를 열어라, 후두부를 개방해라, 소리의 중심을 형성해라, 소리의 지지대를 형성해라. 요 4가지 개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요 4가지 개념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 4가지 개념은 나중에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서 호흡을 정리해라, 호흡을 지탱해라. 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통로를 개방한다고 하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성대에서 울린 소리가 활짝 개방된 구강을 통해서 바깥으로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리의 통로라고 하는 건 입 앞, 아래 턱, 혀뿌리, 그리고 연구개, 그리고 목구녕, 여기를 우리가 소리의 통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 하고 소리가 열려서 성대에서 울린 소리가 소리의 통로가 열린 상태로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구개가 내려오나 혀뿌리가 올라가면 에 하고 소리가 흡수되게 된다. 그리고 입을 안 열면 이렇게 소리가 공명감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리의 통로를 열어야 된다, 소리의 통로를 개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두부를 개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성대가 이 후두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대근은 성대근 자체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성대근을 탄력 있게 가장 탄성이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를 치거나 그럴 때 기타 줄이 잘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타 줄을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통해서 딩딩딩딩딩딩 띵띵띵띵띵 툭툭툭툭툭 딩딩 드르릉 드르릉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타 줄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상태, 이 기타 줄에 가장 맞는 상태, 어떤 탄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조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성대를 기타 줄을 조율하듯이 스스로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성대근은 성대근 자체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 여기가 후두부인데 이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이 들려면, 만약에 후두부를 옆에서 봤을 때 이 후두부를 이렇게 앞에서 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상갑상근 이런 근육이 있는데, 이 후두부를 앞으로 당기는 이 근육을 통해서 성대근을 늘릴 수가 있는데,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을 통해서 이 성대근을 조율해서 맑은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두부가 이렇게 둔탁하면, 후두부를 조율하지 못하면 이렇게 퍽퍽한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그리고 제가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후두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아, 아,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 후두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이게 사실 후두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여기에 이 윤상갑상근이 후두부를 당겨서 후두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면 후두부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설골, 혓뼈나 아니면 혓부리로 이렇게 소리를 누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후두부는 뭔가 압박해서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개방한 듯한 느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소리를 내고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열린 소리, 개방된 소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중시할 텐데, 아까 소리의 통로를 좁히면 안 된다, 소리의 통로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성대에서 울린 소리가 한치의 낭비도 없이 내 인후관과 구강을 통해서 진동을 일으켜서 바깥으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혓부리가 올라오거나 연구가 내려오면 성대에서 발한 소리가, 성대에서 진동을 일으킨 소리가 다 흡수됩니다. 그럼 이제 둔탁한 소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소리의 통로를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도 후두부를 여러분들이 압박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성대근이 적합한 상태의 길이와 두께를 유지하면서 가장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두부를 개방해라, 이 개념은 성대근을 조율해라, 이 개념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데, 후두부를 개방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성대근이 조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발성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성대근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성대근을 내가 가장 탄력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무줄을 당겨보면 고무줄도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렇게 느슨하잖아요. 탄성이 없죠. 너무 당기면, 끊어질 듯이 당기면 띡띡띡 하는데 탄성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무줄을 어느 적당한 길이 정도로 당기면 팅팅팅, 가장 탄성이 좋은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대도 이 고무줄과 비슷한 거여서 여러분들이 성대근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 있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둔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빽빽대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첫 번째 경우는 대부분 이 성대근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대근을 조율해라, 후두부를 개방해라, 이 개념을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후에도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소리의 중심을 유지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를 잘못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센터가 아니라 여기가 센터거나 여기가 센터처럼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소리를 낼 때 왜 그래, 어디 간다 그래, 이렇게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래, 어디 간다 그래,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를 낼 때 자기가 뭔가 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급한 마음에 호흡이 정리되기 전에 자꾸 소리를 내려고 해서 왜 그래, 어디 간다 그래, 왜 그래, 어디 간다 그래,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성대가 있죠. 이 성대 안에 두 개의 성대근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성대근과 성대근 사이, 그러니까 숨 쉴 때 열려 있잖아요. 이 숨 쉴 때 열려 있는 요 사이를 우리가 성문, 그러니까 소리의 문이라고 하는데, 숨 쉴 땐 열려 있고 소리일 땐 닫히죠. 그래서 이 성문 아래의 압력을 우리가 성문 하압이라고 얘기하고요, 성문 위의 압력을 우리가 성문 상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을 하압, 그 위쪽을 상압,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압력이다, 아래에 있는 압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발성을 하려면 이 성문 하압과 성문 상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성문 하압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문 상압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두부를 중심으로 이 성대 아래쪽, 어디가, 야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해 보이죠. 그리고 울림도 있고. 근데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어디가, 어디 간다 그래, 어디가, 어디 간다 그래, 성문 하압을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성문 상압 위주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위에서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성대는 쪼이죠. 성대는 쪼이니까 어떻게 돼요? 성대에는 탄력이 없죠. 탄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대가 일부분만 붙거나, 아니면 미처 붙기 전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성대가 다 붙기 전에 호흡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를 갖고자 한다면 이 성문 하압을 활용해라. 성문 하압, 성문 상압.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 소리 내고 있는 걸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촬영을 해보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디 간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디 간다 그래 어디 간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내려면 후두부를 개방해서 성대근을 조율해서 성대근 전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닿아서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려면 성문 하합에서 공기가 나가야 된다. 어디 간다 그래. 성문 하합에서 공기가 밀어 올리면서 성대를 진동시켜서 그렇게 부드럽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 피가 뜨거운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래. 뭔가 호흡이 정리되기 전에 그렇게 성문 상합 중심으로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좋아지려면 그런 성격을 좀 다스리고, 어디 간다 그래. 그러니까 성문 하합을 유지하려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흡과 발성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결돼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지 성문 하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리의 중심을 얘기했고요. 소리의 중심과 연결되는 게 성문 하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리의 지지대를 형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리의 지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소리의 중심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중심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하나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소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호흡의 중심, 정서의 중심, 감정의 중심,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호흡의 중심, 소리의 중심, 감정의 중심, 정서의 중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소리의 중심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리의 지지대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소리를 놓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숨 깊이 들여 마시고 숨 들어왔으면 호흡 정리, 호흡 지탱, 그리고 이 호흡의 중심에서 소리의 중심이 돼서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호흡의 중심이나 소리의 중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의 지지대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즉, 제가 시범을 보면 숨 들어 마셨다, 소리 낼 때 이리 와 호흡의 중심 그대로 여기가 센터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이쪽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 이리 오라고, 어디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동영상을 얘기할 때 흉강 울림, 흉강 공명을 얘기할 때 이쪽에 입이 달린 느낌으로 해라. 이게 바로 이 소리의 중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소리의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호흡의 센터까지 왔어도 이리 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성의 제1원칙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의 에너지를 한치의 낭비도 없이 소리 에너지로 바꿔줘라. 이게 발성의 제1원칙이거든요. 물론 이건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흡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소리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숨을 들어 마셨으면 야 이리 와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야 이리 와 이런 식이 되면 호흡을 놓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소리도 퍼지죠. 그러니까 소리가 명료하지 않고 성대도 제대로 붙지 않고, 그러니까 성대가 접지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리가 망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성 연습이나 발성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 소리의 지지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소리의 지지대는요, 간단하게 시범을 보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소리 내면 야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는 소리를 잘 보면 야 그냥 이쪽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이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뭔가 딛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소리를 딛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뭔가 이 중력의 법칙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도 뭔가 단단한 데를 딛고 나온다, 딱딱한 데를 딛고 나온다, 그런 느낌처럼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게 어딜 디딜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딛고 나온다고 하는 게 뭐예요? 호흡의 밀도. 그러니까 호흡의 밀도가 강해서, 그 밀도가 강하니까 그 호흡의 밀도를 딛고 나온다. 야 이런 식이 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뜬구름 잡듯이 연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이 동영상이 길어지는 속성이 있는데요. 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발성을 좋게끔 하고 싶다,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다, 이런 개념만으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좀 길더라도 지루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봐주길 바라고요. 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 발성과 연결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